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우리가 이들이 떠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요, 이들의 마지막을 조금 더 편하게 보내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다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 케어, 즉 완화 치료입니다. 이 7가지 항목을 평가하셔서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그러면은 고양이가 지금쯤은 많이 힘들구나 안 힘들구나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요, 고양이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7가지 항목이란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영원히 옆에 있을 것만 같은 고양이도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노령으로 혹은 질병으로, 사고로 결국에는 우리 곁을 언젠가는 떠나게만 되는 겁니다. 떠날 때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들이 떠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요, 이들의 마지막을 조금 더 편하게 보내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마지막에 도달하여 이젠 치료가 아닌 호스피스 케어를 하는 고양이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7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언제쯤 보내야 되는지, 지금 얘가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지금 상태는 어떤 건지, 이런 걸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7가지 항목, 고양이의 삶의 질이 현재 어떻다, 얘가 통증이 어느 정도 있다 없다,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7가지 항목을 딱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의 단계를 떠나서 치료가 목적이 아닌 어떤 고통이나 증상의 완화를 최우선으로 삼아 고양이다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 케어, 즉 완화 치료입니다. 즉 이미 치료 단계는 지나서 이미 완치까지는 힘들겠지만 하루하루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보내게 해주자, 이런 치료가 완화 치료에 들어가거든요. 사람도 많이 하는 치료예요. 완화 치료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함으로써 고양이와 평화로운 하루하루 보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완화 치료 중에는요, 현재 내 고양이의 삶의 질을 따져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며, 이 7가지 항목의 삶의 질을 평가하여 계속 유지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이 7가지 고양이 삶의 질을 평가한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 고통입니다. 통증에 대한 항목인데요. 가장 먼저 고통을 완화해 줄 수 있는가, 극심한 통증이 있는 고양이의 어떤 질병들을요, 완화해 주는 것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병의 진행 정도와 통증의 크기에 맞추어서 수의사에게 적절한 진통제를 처방받아 통증을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고양이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통증의 신호를 보이진 않는지 계속 관찰을 하셔야만 합니다. 통증의 다양한 증상에 대해서는요, 제 영상 중에 통증의 신호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중에 통증의 신호편 영상에서 고양이가 아플 때 보이는 여러 가지 행동들, 이럴 땐 고양이가 아파요 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것은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심장병이나 폐 종양 등으로 호흡이 곤란하다면요, 산소방을 임대하여 호흡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통증을 경감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 두 번째 평가 항목은요, 배고픔입니다. 고양이가 식욕을 유지하며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하고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절한 에너지를 섭취하지 못하는 고양이는요, 결국에는 쇠약해집니다. 시간이 걸려도 사료를 숟가락이나 손가락을 사용해서 조금씩 먹이시거나요, 습사료를 작은 경단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입 옆을 통해서 깊숙이 넣어주는 등의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먹을 수 있는 상태라면요, 먹고 싶어 하는 것이나 먹을 수 있는 것들을요, 먹고 싶어 하는 만큼 꼭 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먹지 못하는 상태라면요, 강제급여를 하셔야만 합니다. 힐스 에이디나 로얄 캐니의 리커버리, 레날 유동식 같은 것들을요, 주사기를 사용하여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계속 먹이셔야만 합니다. 정 먹지 못한다면요, 병원에서 코를 통해서 위까지 튜브를 장착할 수도 있지만은요, 비위관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관을 장착해서 주사기로 그 관을 통해서 음식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정말 응급일 때 며칠만 유지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관은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비위관은요, 결국 오랜 기간 장착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고양이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수분의 공급. 물 먹기는요, 고양이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고양이가 하루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평가 항목입니다. 고양이가 질병의 상태로 인해 스스로 충분한 물을 섭취하지 못한다면요, 입 쪽으로 물을 가져다 주시던가 주사기를 이용해서 조금씩 마시게 해야만 합니다. 충분한 물을 섭취하지 못한다면요,
탈수에 시달리게 되고 탈수 자체는요 질병을 또 급속하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급여를 통해서라도요 하루 필요한 양의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면은요 집에서 피하 수액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셔야만 합니다. 주로 말기 신부전 고양이를 집에서 관리할 때 피하 수액요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동물병원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하루에 필요한 주입량과 수액의 종류 등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조금씩 해보신다면은요 그리 어렵지 않게 아마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엔 여러 가지 피하 수액 요법에 대한 방법들이 설명되어 있고 동영상도 많이 있으니까는요 필요하시다 그러시면 한번 찾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위생 상태에 대한 평가입니다. 고양이가 스스로 움직여 화장실을 갈 수 있다면요 화장실을 이용하기 편하게 가까운 데로 옮겨주시고 입구도 낮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면요 따스하고 부드러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셔야만 하고요, 강아지용 배변 패드를 그 위에 깔아서 더러워지면 바로바로 교체를 해주어 몸이 항상 어떤 배변과 배뇨로 인해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자력으로 배변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요 복부를 압박하여 배뇨를 시켜주셔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키우는 고양이 중에 한 마리가 이제 하반신 마비 고양이가 있어서 매일 아침 저녁 하루 3번씩 배변을 강제로 배뇨를 시키고 있거든요. 저희도요 이런 식으로 압박 배뇨를 반드시 시켜주셔야만 합니다. 이 경우 압박 배뇨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에서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니까는요 미리미리 교육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입, 눈, 귀, 얼굴 주변을 미지근하게 적신 꺼주로 항시 자주자주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꽉 짜가지고 따뜻한 물을 묻힌 수건을 꽉 짜가지고요 온몸을 자주자주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워서 몸을 못 움직이다면요 자세를 자주자주 바꿔주어서 한쪽으로 오래 누워 있어서 몸에 욕창이 생기는 것을 반드시 막아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행복감. 몸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집사와 눈을 맞추려고 하거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흥미를 보이는지 보는 것입니다. 고양이의 잠자리는요 가족의 시선이 닿는 곳에 두시고요, 이제는 더 이상 잘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장난감을 보여주거나 말을 거는 등 가족의 일원인 고양이가 외롭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고 배려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활동성.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가 혹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가령 화장실에 서 있는 것이 힘들다면요 고양이의 허리를, 고양이의 배를 손으로 받쳐주거나 걸을 때 수건을 배에 대고 이렇게 들어 올려서 걷기 편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보행보조 하네스라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판매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사용하는 거거든요. 보행보조 하네스를 도와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거 항상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기력. 일주일 중 상태가 좋은 날이 더 많은지 나쁜 날이 더 많은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단계가 되면 고양이는 상태가 좋은 날도 있지만 나쁜 날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처음에 좋은 날이 더 많을지라도요 아마 조금만 더 지나면은요 곧 느끼기에 나쁜 날이 더 많아질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아이의 말기 상태는요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다가 점점 더 나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7가지 항목을 평가하셔서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그래서 점수가 몇 점인지 평가해 보시고 매일매일 점수가 점점 낮아지는 정도를 보세요. 그러면은 아, 고양이가 지금쯤은 많이 힘들구나 안 힘들구나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구체적인 점수를 매기는 표에 대해서는요 제가 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다운을 받으시든가 사진을 찍어 두셔가지고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각각 항목당 10점으로 70점 만점의 점수표가 30점 이상이라면 아직 집사의 곁에 더 있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30점 밑이라 그렇다 그러면요 이제 고양이를 조금 더 편하게 해주실 방법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7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평가를 근거로 여러분이 집에서 고양이를 케어할 때 기준을 잡으시고 그것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